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껏 아시아에서 최고 협회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9일 오후 8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2023년 AFC 주관대회 및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초 펼쳐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역시 수상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은 올해의 남자 국제선수상의 손흥민이, 올해의 여자 감독상의 박윤정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령우, 배준호, 김혜리, 케이시 유진 페어 등도 수상을 노렸으나 아쉽게 다른 선수에게 영광을 내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번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AFG는 각국 축구협회를 피파 랭킹을 기반으로 한 AFG 랭킹으로 구분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 루비 부문으로 시상을 나눠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일본 축구협회, 이란 축구협회와 함께 플래티넘 축구협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개최국 2점을 안고 수상도 기대됐으나 결과는 일본 축구협회의 통산 9번째 축구협회상 수상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는 이번에도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이 제정된 2005년 시상식 이래 대한축구협회는 한 번도 해당 부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9번이나 협회상을 받을 동안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13년 시상식에는 3개 부문으로, 2022년 시상식에는 4개 부문으로 나눠졌음에도 결실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 축구협회도 4회, 중국 축구협회도 2회 수상했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몽규 회장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축구협회상이 실제 운영 능력보다 외교적 능력을 중시했다 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는 할 말이 없는데요. 엄밀히 말해 외교적 능력이야말로 대한축구협회가, 특히 협회장이 발휘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올해 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서 중동 카르텔을 지적한 바 있는데 만약 그 틈바구니에서도 외교초 성과를 달성했다면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 축구협회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의 말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28일 축구회관을 방문해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대한축구협회를 비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정 회장은 시상식 전 취재진을 만나 인판티노 회장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이해하시고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모니터하신다. 천안에 짓는 축구종합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감격하셨다. 피파도 축구종합센터가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될 거라 말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판티노 회장의 말은 어느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외교적 수사에 가깝고 원론적인 답변에 가깝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정몽규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심취할 게 아니라 현실을 되돌아보고 더 발전할 영역이 있는지 탐구해야만 합니다. 정 회장은 AFC 어워즈와 컨퍼런스를 유치하며 한국 축구의 성과를 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다는 거 확인하는 장이 됐습니다. 정 회장은 인펀티노 회장의 립서비스에 갇혀있을 게 아니라 반성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의 해임을 권고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또 다른 문제부 감사 대상인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징계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문제부 관계자는 1일 축구협회 종합감사 결과는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데요. 11월 6일이나 7일쯤으로 일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하는 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부는 지난 7월부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등 논란이 일자 축구협회 특정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간감사 결과의 골자는 홍명보와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발표하는 감사 종합 결과는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전반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특히 문제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대목은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 천안축구종합센터에 투입된 국고 보조금을 용처에 맞게 사용했나가 핵심인데 문제부는 축구센터 내부의 경기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이 유용된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규정 위반이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축구협회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문제보는 정몽규 회장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에게 내린 수준인 해임 권고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부가 정 회장의 해임을 권고할 경우 축구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회장의 해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3장 13조에는 협회 및 시도단체, 연맹체의 임원에 대해 제명과 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몽규 회장에게 위임됐을 경우 이기은 대한체육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뽑은 공정위원들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구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국고 보조군 사용의 경우 웃고 그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임 사유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 회장에게 일정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정 회장에게 해임이 아닌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사선 연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물론 아닌데요. 정 회장이 사선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12월 중순 공정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연임 심사 평가 항목에 징계 이력 및 개인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꼬리표가 붙는다면 연임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